개념 1번입니다.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 그렇게 부른대요. 다각형의 종류에는 3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5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오각형,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다각형, 그렇게 부른대요. 정다각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3개의 변과 3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또 4변의 길이와 4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오각형, 정육각형 등등이 있습니다. 변 CD를 연장을 했어요. 변의 연장선과 선분 BD가 이루는 각, 그 화면상의 초록색 각을 우리가 밖에 있는 각, 이래가지고 외각, 그렇게 부른대요. 변의 연장선과 선분이 이루는 각을 뭐라 불러요? 외각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 그렇게 부른대요.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N개가 나오죠? 그런데 그 N개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꼭지점만을 딱 찾았어요. 그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 그렇게 나와요. 요 3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옆에 있는 꼭지점 2개와 자기 자신을 합치면 3개가 되죠. 그래서 N-3, 그 3은 그런 뜻을 가져요. N각형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N-3개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그림상에서 한 개밖에 없죠. 공식에 대입해볼게요. N자리에 4를 대입해보니까 1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죠. 이제 오각형을 예를 들어볼게요. 오각형에 한 꼭지점 A에서 대각선을 그어봤어요. 2개가 생길 수 있죠? 공식에 대입해볼게요. N자리에 5를 대입해보니까 2개 나오죠? 공식으로 하나 직접 그려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N각형에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의 총 개수는 모두 몇 개이냐? 그런 문제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N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N개예요. 그리고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N-3이라 그랬죠? 그런데 두 점 A, B가 있을 때 A에서 B로구나 B에서 A로구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3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자리에 5를 대입한 오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3 하니까 5개 나오죠. 실제로 오각형에 대각선을 그려보니까 5개가 나오죠. 또 예를 들어 육각형을 볼까요? 육각형은 꼭지점 개수가 6개죠. N 대신 6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3이니까 9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공식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N-3이다.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총 개수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3이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개념 2번입니다.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한 점은 우리가
원의 중심이란 말로 쓰고 일정한 거리, 그 놈을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평면 위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이라면 그 놈은 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호, 현, 지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상에 원 O가 있어요. 이러한 원 O 위에 한 점 A와 또 다른 점 B를 잡았어요. 이럴 때 분홍색 선, 다시 말해서 원의 일부분이죠. 그 놈을 우리가 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는 A하고 B 위에 반달선 비슷하게 휘어서 그렇게 표시하면은 바로 호 AB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 위에 두 점 A하고 B를 막바로 연결했어요. 그 놈을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요. 화면상에 그 초록색 그 선을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호로는 AB 위에다가 직선 하나만 딱 거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현 중에서 현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화면상에 파란색 그 현을 우리가 지름, 그렇게 불러요. 지름의 반쪽을 뭐라 부르죠? 반지름이라 부르죠. 세 번째로 부채꼴과 부채꼴과 활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원 O가 있는데 두 반지름 OA와 OB를 잡았어요. 두 반지름과 호 AB로 이루어진 화면상의 그 파란색 도형을 우리가 부채꼴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두 반지름과 이루는 각인,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인 각 AOB를 호 AB에 대한 중심각 그렇게 부른대요. 뭐라 부른다고요? 중심각. 또 그림 보세요. 그림처럼 보라색 칠이된 도형, 요놈은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런데 모습이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중심각과 호와 현, 한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 또는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같은 크기 중심각에 대한 호 또는 현의 길이는 같아요. 또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무엇을 비례하냐면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처럼 현이 있고 파란색 중심각이 있어요. 그런데 현이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됐냐면 원이 중심을 딱 지났어요. 그럴 때는 중심각이 계속 거기까지는 커져요. 그런데 중심을 지나가면은 빨간색 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심각이 분명히 중심각은 커졌는데 현의 길이는 짧아졌죠. 그래서 한 원에서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개념 3번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중심 O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놨어요. 이때 원과 직선은 다음 세 가지 위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그림에서 보듯이 원 중심 O에서 직선까지 거리 D하고 원의 반지름 R을 보면 D가 R보다 작죠. 그럴 때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때 직선 L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라 불러요. 할선. 그러니까 분할하는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할선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이때는 D하고 R이 같죠? 그리고 요때의 요 직선을 뭐라 부르냐면 접선이라 부르고 만나는 점 T를 접점 그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접한다 그런 용어도 써요. 세 번째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지 않으려면 D하고 R을 보면 D가 R보다 크죠.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를 우리가 접한다. 그런 말도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직선을 접선이라 부르고 만나는 점을 접점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접선은 어떤 성질을 갖냐 하면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요. 90도 직각으로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원 위에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은 그 원에 뭐가 되냐면 접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림상에 삼각형 OPT하고 삼각형 OPT'은 합동이 돼요. 합동이니까 초록색 직선, 다시 말해서 접선에 해당되는 선분 PT하고 선분 PT'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할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세요.